네, 이번 영상에서는 C++의 CRTP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라이브러리 구현에서 가끔 사용된 테크닉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익혀두고요. 응용이 필요하면 사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CRTP를 제가 하는 이유는 지금 STL 관련해서 영상을 만드는데 리바인드를 설명하기 전에요. CRTP가 리바인드와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CRTP와 몇 가지의 오브젝트 카운터, 스태틱 폴리몰피즘 그리고 STL 알로케이트, 표준 알로케이트에 사용된 리바인드가 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RTP에 관한 주제인데 먼저 오브젝트 카운트를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스태틱 폴리몰피즘 살펴보고요. 다음에 STL 알로케이트에 사용된 리바인드가 왜 그렇게 정해졌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RTP는 Curiously Recurring Template Pattern의 약자입니다. 이상하게 반복되는 템플릿 패턴이란 뜻인데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 예제를 보시면 derived 클래스가 베이스를 상속받았는데요. 베이스가 템플릿 클래스인데 클래스 템플릿인데요. 그 상속받을 때 타입을 지정할 수 있는데 타입으로 그 derived 클래스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는 derived를 참조하고요. derived는 또 베이스를 참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죠. 이렇게 되면 베이스에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는가 하면 derived 타입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타입을 캐스팅 한다든지 혹은 derived에 정의된 스태틱 멤버를 접근한다든지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예,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사용되는 것들을 전부 CRTP라고 합니다. 그래서 CRTP를 사용해서 먼저 가장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가 카운터, 오브젝트 카운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예제를 복사를 해서요. 음, 실행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그 오브젝트가 생성되고 파괴될 때 그 오브젝트에 생성된 횟수, 다음에 살아있는 오브젝트의 개수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생성자에서 오브젝트 크리에이티드를 스태틱 변수를 두 개 선언하고요. 생성자에서 오브젝트 크리에이티드를 증가시키고 다음에 오브젝트 얼라이브를 역시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객체가 복사될 수도 있기 때문에 파괴자에서는 오브젝트 얼라이브만 파괴를 시킵니다. 그럼 실제로 생성된 횟수가 오브젝트 크리에이티드에 유지가 되고요. 다음에 복사되는 게 없다고 가정을 하면 살아있는 오브젝트의 개수가 오브젝트 언더스코어 라이브에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카운터를 정의를 하면 이 스태틱 변수는 클래스 타입에 유일하게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임의의 오브젝트 타입 T에 대해서 오브젝트 카운터를 구축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때 CRTP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카운터를 템플릿으로 정의를 하고요. 다음에 X라는 클래스 타입의 객체들에 대해서 오브젝트 크리에이티드와 오브젝트 라이브를 카운트하기 위해서는요, 카운트를 이제 이렇게 x를 명시한 카운트를 상속을 받는 거죠. 그러면 x를 명시했기 때문에 타입 x에 대해서 이 스태틱 변수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x의 유일한 스태틱 변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x 타입의 객체에 대해서 오브젝트 언더스코어 크리에이티드와 라이브를 유지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다른 타입에 대해서는요, 역시 그 타입을 명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derived 타입을 베이스 클래스에 명시를 함으로써 이런 특징들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스태틱 멤버 변수가 템플릿 안에 선언된 경우는요, 문법이 뭐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C++ 주제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브젝트 카운터를 CRTP를 사용해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빌드를 해보면 이상이 없는 상황이고요. 잘 동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구현할 수 있는 게 스태틱 폴리몰피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폴리몰피즘은 C++의 대표적인 특성인데요. 뭐 보통 오버로딩 같은 것으로 구현을 하죠. 벌추얼 함수를 사용을 하죠. 근데 템플릿을 이용을 하면 벌추얼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도 오버로딩 함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오버로딩의 실제적인 일반적인 사용 목적은 벌추얼의 일반적인 사용 목적은 인터페이스를 미리 만들어 두고요. 구현은 상속받는 곳에서 구현함으로써 브리지 패턴을 일반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인터페이스를 호출하지만 실제적인 구현은 derived 클래스에서 정의한 그 이제 실제 구현 함수 호출되는 거죠. 하지만 CRTP를 사용하면 벌추얼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보시면 derived를 정의할 때 베이스를 상속받으면서 derived를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derived에는 implementation 함수가 구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베이스에서는 인터페이스가 인터페이스 함수라고 가정을 합니다. 인터페이스를 호출을 하면 내부에서 this 포인트를 derived 포인트로 캐스팅을 합니다. derived 포인트를 타입을 받았기 때문에 캐스팅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derived 타입의 포인트가 얻어졌기 때문에 derived의 멤버인 implementation을 베이스에서 호출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실제로 베이스 포인트를 알고 있는 곳에서 인터페이스를 호출하지만 실제로는 derived implementation이 호출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죠. 좀 예리한 트릭이죠. 그 다음에 스태틱 멤버 함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태틱 멤버 함수가 있다면 derived 타입을 알고 있으므로 derived 스태틱 멤버 함수를요, 베이스의 스태틱 멤버 함수에 호출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예, 이렇게 스태틱 폴리몰피즘을 구현하기 위해서 역시 CRTP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리바인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바인드는 표준 얼로케이트에 이제 사용된 기술인데요, 기교인데요.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표준 컨테이너를 여러분 만들 때 커스텀 얼로케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잘 만들어 본 경험이 대부분 없을 건데, 근데 커스텀 얼로케이터가 실제로 유저가 정의한 타입이 아니라 그 타입에 뭔가 더 추가한 그런 정보들을 얼로케이션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준 벡터를 써서 인티저 타입을 얼로케이션 해야 되는 벡터를 하나 선언했습니다.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벡터 같은 경우는 연관 컨테이너가 아니고 그다음에 연속된 메모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int type t를 명시를 하면요. 실제적으로 그 각 노드는 인티저 크기만큼에 해당하는 그 메모리를 사용을 합니다. 만약에 푸시백 할 때마다 인티저 크기 하나만큼씩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다른 컨테이너, 예를 들어서 std set이나 뭐 리스트를 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set을 썼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set에 인티저를 관리하기 위해서요, std set 이렇게 해서 b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은 set은 실제로 레드 블랙 트리라는 바이너리 트리의 변형된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바이너리 트리를 내부적으로 유지를 하려면은 인티저 정보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말은 set 내부에서 인티저 말고 뭐 링크 정보를 가져야 됩니다. 왼쪽으로 가는 뭐 링크, 오른쪽으로 가는 링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구조체를 하나 정의를 한 다음에 내부에서 인티저 멤버를 하나 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레프트 링크 혹은 라이트 링크 같은 링크 정보를 더 가지는 구조체가 만들고요. 실제적으로 로드는 인티저만큼의 메모리가 할당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로드라고 하면요. 실제적으로 뭐 인서트나 뭐 인서트 할 때마다 인티저만큼이 메모리 할당되는 게 아니라 이 노드만큼이 메모리 할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노드는 링크를 이렇게 가지고요. 실제적으로 인티저 데이터를 여기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저가 명시한 인티저 데이터가 실제적으로 여기서 사용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내부에서 메모리 할당을 할 때는요. 추가적인 링크 정보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유저가 이제 set 컨테이너를 만들 때 allocator, 그리고 메모리를 할당하는 allocator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allocator는 인티저를 allocation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인티저 외에 추가적으로 정보가 더 필요하고 나서 이것을 allocation 해줘야 되는 거죠. 이 노드에 대해서 allocation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표준 컨테이너는 유저가 정의한 데이터 타입 t에 대해서 allocate를 명시를 하면요. 그 allocate는 t를 더 확정한 어떤 추가적인 구조체에 대해서도 메모리 할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용자가 커스텀 allocate를 만들 때 그 지켜줘야 되는 사항인데요.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리바인드라는 기술을 사용을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K-타입이 allocate라고 가정을 하고요. 구현을 해봤는데요. K-타입 내부에 보면 디바인드라는 클래스 템플릿이 하나 정의를 했습니다. 타입 T를 받았는데 T와 상관없는 어떤 데이터 타입 U에 대해서요. 자기 자신을 참조해서 K 타입 U에 other라는 타입을 하나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other는 타입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뭔가 가능해지는가 하면 K 타입 내부에서 어떤 타입 T를 받았을 때 T를 확장한 어떤 데이터 타입 U에 대해서도 같은 K 타입을 쓰는 게 가능해집니다.
t를 가지고 조작을 하는 게 아니라 t를 확장한 어떤 임의의 데이터 타입 u에 대해서요. u에 대해서 같은 k 타입을 쓰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 말은 확장된 노드에 대해서요. 같은 allocate를 명시한 유저가 사용자가 명시한 allocate를 쓰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리바인드를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일단 요거는 필요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리바인드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이즈 함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사이즈는 파라미터로 명시된 t의 크기를 리턴합니다. 만약 인티저면 4가 리턴이 되는 거고요. 인티저 2개면 8이 리턴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K-테스트가 컨테이너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컨테이너는 일반적으로 첫 번째 컨테이너의 노드 데이터 타입을 받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파라미터로 allocator를 받습니다. allocator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그 K 타입이 표준 allocator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 타입 T에 대해서 K 타입 T를 이렇게 받는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유저가 T를 명시를 하더라도요, 셋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셋이기 때문에 셋이 아니라 어떤 다른 컨테이너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내부에서 이 T를 랩핑한 밸류 타입, T가 밸류 타입으로 디파인 되고 나서요, 밸류 타입을 2개 이상 이렇게 가지면서 링크를 가지기 위해서 노드 정보를 가지는 어떤 구조체가 필요해지고요. 실제적으로 T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인서트할 때마다 필요로 한 메모리는요, T만큼의 메모리가 아니라 노드만큼의 메모리가 필요해지는 거죠.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실제로 이 allocate를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allocate는 T에 대해서 allocate를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새로운 K 타입과 호환되면서 T가 아니라 언더스코어 노드를 위한 K 타입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어, 예,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면 T 연락 파라미터로 allocate를 받았잖아요. 그게 K-타입 T입니다. 근데 K-타입 T 내부에는 리바인드 클래스 템플릿을 정의를 해놨습니다. 새로운 데이터 타입 U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타입인데 U에 대해서 또 하나를 더 생성하도록 타입을 정의하도록 만들어 둔 거죠. 그러면은 리바인드를 접근을 해서요. 리바인드 구조체를 접근을 해서요. 내부의 타입을 접근을 합니다. other를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뭐가 되는가 하면 사용자가 명시한 똑같은 allocator인데 T에 대해서 allocation K-타입 T에 대해서 동작하는 게 아니라 K-타입 노드에 대해서 동작하는 allocator가 되어버리죠.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지정한 allocator에서 underscore 노드 타입을 관리 메모리 할당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 allocator가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하고요. 생성 조출해서 allocator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allocator가 관리하는 노드의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이즈로 찍어봤습니다. 지금은 value 타입이 인티저로 명시한 경우에 value 타입이 인티저가 되기 때문에 4, 포인터가 4니까요. 12가 출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빌드한 이후에 음, 네, 에러를 일단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아이고, 네, 에러를 같이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클래스여야 된다. 네, 로케이터 선언을 했고요. 네, 문제 없네요. 로케이터에 대해서 사이즈를 호출을 해보면은요, 예, 언더스코어 노드의 크기를 리턴하기 때문에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12가 출력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리바인드를 정의를 하고요. 표준 알로케이터 안에는 리바인드가 정의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는데 표준 구현에서는 표준 데이터 그러니까 유저가 실제로 명시한 것은 K-타입 T였잖아요. 그래서 K-타입 T와 호환되는 알로케이터를 새로 생성을 하면서 표준 구현에서는 원래 타입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알로케이터는 원래 타입, 원래 K-타입 T에 해당하는 어떤 그 인자를 생성사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 말은 talog이라는 어떤 로케이터가 있다면 K-타입 T에 해당 로케이터가 있다면은요, 그 이 A를 로케이터의 생성자로 명시해 줬을 때 이게 가능하도록 로케이터를 반드시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노드를 관리하는 로케이터인데 임의의 같은 K 타입이긴 하지만 T 얼록에 A를 받을 수 있도록 로케이터 생성자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이 목적을 위해서
제네릭 생성자를 이렇게 디파인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용어가 일반 생성자, 뭐 제네릭 컨스트럭터 지금 용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보통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K 타입에 대해서 K 타입을 파라미터로 받는 생성자를 정의를 하고요. 템플릿 특화를 해서 정의를 했죠. 그 다음에 파라미터로 받은 원래 파라미터로 받는 타입 T가 아니라 어떤 새로운 데이터 타입 U에 대해서도요. K 타입 U가 명시가 된다면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K 타입은 K 타입 T뿐만 아니라 T가 아닌 어떤 다른 어떤 것이 어떤 타입이 명시된 어떤 K 타입을 생성자로 생성자의 파라미터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내부에서는 K-타입 U와 관계된 어떤 동작들을 취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생성자를 정의해주면 새로 리바인드 되었을 때 그 리바인드 된 로케이트에서 원래 타입 K-타입 T를 생성자의 파라미터로 받아도 문제가 없도록 로케이트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 로케이트 내부에서는 리바인드를 정의를 해줘야 되고요. 생성자가 이렇게 제네릭 파라미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빌드한 이후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12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영상은 표준 알로케이트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그 다음 영상에서 표준 알로케이트를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